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저는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가격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기존의 흑연 응급제를 상당히 많이 대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앞으로 엄청 커질 거고, 이 장비나 소재를 다 아우르는 넘사벽 전체 2차 전지 중에 너 딱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숫자에 너무 예민해지는 것도 네네. 사실이고, 저도 이제 비트코인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게 더 많이 막 느껴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지지부진했는데 이 2차 전지주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어떤 활기를 좀 띠게 됐던 건데, 이게 갑자기 내려앉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네네.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모든 주식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안 돼도 3년, 5년은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네네. 거죠, 사실은. 네네. 근데 대표님께서 또 영상에서 말씀하신 게 2, 3년 동안, 최소 2, 3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2, 3년 동안에 어떤 이 시장에 일어날 변화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튬 가격이 안 빠져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면 그거는 리튬을 쓰는 양극재 업체들한테 엄청나게 부정적인 요인이 될 그렇죠. 거고,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이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진 거는 리튬 가격이 3개월 내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건 리튬 가격이 드디어 이제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조금 올랐더라고요. 하락세를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빠지는 게 가장 큰 우려 요인이고, 왜냐면 리튬 가격이 빠지면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나빠지고, 양극재 업체들은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배터리 원가에서 40%를 차지한 가장 핵심 소재고, 양극재가 빠지면 연쇄적으로 양극재 업체 못 가는데 음극재나 장비가 가지는 않더라고요. 시장 트렌드가 보니까 대장주가 잘 가야지 그 밑에 주변주들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가 살아나야 되고, 그게 크고, 리튬 가격이 빠진 게 크고, 두 번째는 유럽에서 관세 매겨서 제재하겠다고 하고, 북미에서도 공장 중단시키고 합작 형태를 중단시키는데,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 정책의 변화가 생겨서 이걸 바꿔서 국내 업체들을 커버 쳐주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변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최근에 또 그것도 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트럼프 당선 여부거든요. 그럼 IRA 법안에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그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그 공화당이 이미 IRA 관련된 뭐 탄소 포집 기술을 하는 업체, 전기차 업체들한테 이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고요. 그리고 IRA 법안 자체의 핵심 목적은 중국에 대한 원천 차단, 원천 배제라는 거를 트럼프도 너무나,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핵심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 부분 IRA가 수정되거나 뭔가 변경되면 그거는 국내 이 전기차 업체들 밸류체인한테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려로 얘기하는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거는 사실 그건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오히려 단기적이라고 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경하는 분한테 얘기 들었던 거 중에 빵 머리를 맞는 그걸 받았던 게 뭐였냐면, 정책적인 거 빼고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 다 빼고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철저한 민족주의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정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야 너네 전기차 타야 돼, 전기차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정부에서도 키워야 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전기차 안 타면 안 돼,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가 정부의 말을 잘 따를 거냐. 유럽이나 미국은 철저한 개인주의인데 그거 개인 소비자의 선택, 사실은 리튬 광물 가격보다도 개인이 선택해 주냐거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큰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또 비트코인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2차 전지 어떤 구성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안 잡히시는 분들은 뭐 양극재라든지 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셀, 소재, 장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개념을 살짝 정리해 주세요. 배터리의 핵심 4대 소재라고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있고요. 양극재가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고요. 양극재가 하는 역할은 바로 핵심, 에너지의 밀도, 에너지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에너지 밀도와 에너지 성능이라 하면 주행거리를 의미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네요. 배터리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행거리가 길어서 멀리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음극재는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명과 안정성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 네. 그게 음극재랑 관련된 거고. 네. 그 다음에 분리막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안정성과 관련된 있는 건데 네네. 양극과 음극이 섞이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분리막을 양극과 음극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막고 있는 분리막 사이에요. 네. 얇은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 얇은 구멍 사이로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리튬이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한 거죠. 쉽지 않아요. 네. 리튬이온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택시, 버스, 지하철 같은 역할을 하는 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매개체, 그게 전해액입니다. 와, 그 네 개만 아시면 뭐 다 아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싹 그려지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셀 소재 장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 어떤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네. 장비 업체가 원래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비가 세팅이 돼야 되고요. 네. 장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배터리 공장 건설하는데 1,000억이 들었다. 그러면 장비 발주가 최소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 부분 물류적인 부분, 원재료 부분에 따라서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당장 하반기부터 아니나 다를까 상반기에 못 나왔던 장비 발주가 다양한 장비 업체들, 뭐 활성화 공정 장비 업체, 전국 공정 장비 업체, 이건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투자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요. 그럼요. 손품을 네. 엄청나게 파셔야 됩니다. 네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활성화 공정 장비가 뭐지? 전국 공정 장비가 뭐지? 네, 그 궁금하시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강의도 많이 좀 많이 진짜, 네. 말씀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었으니까 네. 강의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강의 많이 진짜 네. 들으시면 진짜 크게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 업체들이 상반기에 못 나왔던 발주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제 나오고 있고요. 9월달, 10월달, 막 11월달 이렇게 막 쏟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결국은 수주인데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런데다 아까 말씀드린 엄청 중요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중국한테 싼 거 맡겼더니 납기와 레퍼런스에 문제가 그렇죠. 납기와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거 국내 업체로 리턴되는 거를 이미 국내 장비 업체들은 배터리 셀과 양극재 업체만 잘 해외 진출 세팅을 한 게 아니라 이 장비 업체도 해외 진출을 잘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당장 단기적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네. 유럽과 북미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당장 지금 충방전 할 때가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엄청 주목받는 것처럼 네. 당장 전기차 자체의 충방전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맞습니다. 아까 실리콘 음극재라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네. 실리콘 음극재가 못 쓰이는 이유는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기존의 흑연 대비 뭐 3배, 4배 비싼데 와. 그 비싼 거를 극복할 만큼 많은 완성차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가 돈이 되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저는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가격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기존의 흑연 음극재를 상당히 많이 대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앞으로 엄청 커질 거고 재료단에선 그렇고 장비 말씀드렸고 광물은 드디어 포스코홀딩스가 내년부터 이제 리튬 매출이 잡히면
이 장비나 소재를 다 아우르는 뭐 넘사벽 전체 2차 전지 중에 너 딱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와, 제가 바로 이제 남은 두 가지 딱 질문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 드리려는 질문을 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올해 아마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라는 이름을 아마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맞아요. 에코프로라는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에코프로 형제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포스코 형제들이 더 부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이고 또 포스코가 더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사실은 전기차 포스코랑 아주 흡사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보다 훨씬 먼저 에코프로가 가장 업스트림 최상단 다단계 가장 최상단에 있는 리튬을 미국에서 탄산 리튬을 엄청나게 싸게 들어와서 그 에코프로만의 그게 있습니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미국의 탄산 리튬을 들어와서 리튬 소스를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이니케 양극재를 만드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데서 수산화 리튬을 전환을 하고 수산화 리튬을 양극재 업체에 보내기 위해서 결정화 작업을 합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란 자회사가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 수산화 리튬을 어디에 보내냐면 에코프로 양극재를 만드는 아까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했죠. 배터리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과 관련된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에 보내고요. 그러면 수산화 리튬으로 양극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수산화 리튬하고 뭐가 결합돼야 되냐면 전구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전구체. 네, 전구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구체가 말 그대로 리튬을 뺀 니켈, 망간, 알루미늄, 또 니켈, 망간, 코발트가 결합된 게 중간 물질로서 전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니켈, 코발트, 망간의 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전구체인데 전구체를 어디서 만드냐? 그거는 이제 드디어 말 많고 팔도 많았던 머티리얼즈 상장합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예상하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만듭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만든 수산화 리튬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만든 전구체가 결합되면 완벽한 양극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양극재를 에코프로 BM이라 해서 만들고요. 에코프로 BM은 또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가장 큰 고객사는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랑 합작한 형태 에코프로 EM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두 군데서 양극재를 생산하고요. 그 만들어진 양극재를 에코프로 CNG로 보냅니다. 에코프로 CNG는 뭐 하는 회사냐? 에코프로 CNG는 그 만들어진 그 폐배터리 관련된 소재, 폐배터리 소재는 당연히 리튬도 회수할 수 있고 코발트도 회수할 수 있고 망간도 회수할 수 있고 니켈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금속 핵심 그 4대 금속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재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CNG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해서 리튬을, 망간을, 니켈을, 코발트를 다시 재회수하면 그 재회수를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보내서 거기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해서 다시 또 양극재로 가고요. 그 중간에 가스가 필요합니다. 고순도 가스가 필요한데 에코프로 AP라는 회사에서 가스를 제공해서 에코프로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EM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이라고 이걸 만들어서 완벽한 머리 그 최상단에 있는 리튬부터 최종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까지 하는 거고 그걸 똑같이 하는 데가 포스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먼저는 에코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너무 명확하게 그려지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이 자회사나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맞습니다.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정해져 있는 루프를 가져가나요? 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에코프로와 포스코가 동일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에코프로가 이 시장을 우선 선점을 했는데 향후에 포스코가 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어떤 지점에 있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끝단에 있는 리튬이 에코프로는 자체 생산이 아니고 미국에서 탄산 리튬 들어오는 개념인 거고 물론 에코프로도 지금 에코프로 글로벌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광산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랑 어느 정도 사이즈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에코프로도
자체적으로 리튬을 조달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포스코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여모, 그 다음에 호주에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 자체적으로 리튬 광산을 통해서 리튬을 생산하는 거죠. 네. 리튬을 조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마진으로 치면 포스코 홀딩스가 아무리 탄산 리튬을 싸게 들어와서 강홍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 염호에서 채취하거나 직접 그 광산에서 채취하는 거랑은 마진의 차이가 엄청난 거고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전구체를 조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로 자회사가 있는 거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자회사 없이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조달합니다. 네. 그 말은 생산에 대한 일괄구조, 효율성이 높다. 네, 그런 측면은 포스코 그룹사가 조금 더 이득인 것 같고, 전구체 관련돼서 사실 생산 능력은 에코프로가 1등입니다.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린 머티리얼즈가 1등이고 네.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 전구체를 생산하지만 생산 능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적은 수준이고 게임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리튬에서 판가름 나는데 리튬을 압도적으로 자체 조달하는 게 포스코 홀딩스니까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네.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지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짧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수익률과 리스크가 공동으로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수익만 얻겠다는 거는 그건 공짜 심보고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리스크에 대한 훈련이 저는 주식 투자자보다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멘탈이 세지 않으실까. 네네. 네. 저는 굉장히 네.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멘탈적인 측면이 기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보다 강하다면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네. 테슬라가 선점 효과를 누렸듯이 전기차에 먼저 뛰어들었고 AI에 먼저 뛰어들었고 테슬라가 FSD에 먼저 뛰어드는 것처럼 이 멘탈 관리라는 아주 강력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은 뭐 멘탈이 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국면이 있고요. 그래서 크립토의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에 멘탈이 단단하게 내재화되신 분들이 주식 투자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다고 생각하신 크립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립토에 비해 주식은 상당히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상당히 주식은 매력적인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크립토가 더 가격적인 요인에 상당히 민감해서 더 어렵다고 보는 게, 주식은 주식 뒤에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상당 부분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만약에 안 하신다면 크립토만큼의 아주 매력적인 투자 수단, 주식도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위험자산의 압도적인 위치였는데 크립토한테 뺏겼거든요. 네, 수익률이 크립토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이거 기업이란 뒤에 실체를 갖고 있는 주식 투자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고, 크립토를 보완하는 개념, 어떻게 보면 분산 차원에서 리스크 배분 차원으로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주식 투자 하시려면 기업 분석이 필수 중에 필수고, 주식 투자의 처음과 끝은 기업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혼신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기업 분석하는 콘텐츠에만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주식하는 분들한테 박 작가님 소개 많이 해드려서 크립토도 저도 관심 가지고 다시 공부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 들으신 분들은 이미 김지훈 대표님의 매력에 많이 빠져드셨을 텐데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도 있으니까요. 깊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강의도 들어보시면은 아마도 이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 큰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지금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꼭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크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